합니다. 안녕하세요. 디바 제시카예요. 오늘은요,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요. 나도 모르게 들어진 보험, 그런데 그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들을 다뤄볼게요. 2007년 6월 20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. 한 오후 3시쯤 나주경찰서에 그리고 나주소방서에 사고가 접수됩니다. 다급하게 한 양모 씨가 전화를 걸었는데요. 여기 그 전남 나주시 남편금 남성리 드들강인데요. 그 제가 투망을 던졌는데 막 고기를 잡다가 그 우연히 뭐가 접혀서 봤더니 차가 빠져 있는 거라. 경찰 아저씨 여기 빨리 와서 봐야겠어.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죠. 수심 4m 정도 지점에 이렇게 추락해서 강에 빠져있던 승용차 한 대를 인양합니다. 그런데 이 망가진 차량의 운전석에는 한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. 그 여자는, 이 사진은 여러분, 이 사진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. 알죠? 이거는 꾸며진 사진이에요. 자, 그 망가진 차량 안에서는요, 임신 5개월 차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. 그녀는 당시 26살의 꽃다운 나이였고요. 임신한 상태였고요. 자, 이제 경찰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신원을 파악을 해야겠죠. 그래서 수소문해서 봤더니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. 이 여자가 발견된 건 6월 20일이었는데요. 이미 2주 전 6월 7일 날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가 돼 있었어요. 자, 그렇게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를 했죠. 그런데 뭐 별다른 단서가 없는 거예요. 여자는 그냥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빠져 죽어 있었고요.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 사체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죽였다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제 부인 김 씨가요, 운전을 잘 못하는데 연수를 하다가 아마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그 강에 빠진 것 같다고, 그래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. 당시 30살의 남편 박모 씨의 진술에 따라서 경찰은 그냥 뭐 운전 연습하다 일어나 보다, 실수로 강에 미끄러져가지고 추락해서 숨졌나 보다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남편 박 씨가요, 피해자 앞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 사고 이후에 대략 2억 원의 보험금을 챙겨갔어요. 물론 다른 보험사에도 2억 4천만 원 정도 받을 게 있었는데요. 그건 청구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. 물론 경찰은요, 뭐 타살의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단순 사고사로 결론을 냈긴 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뭐가 그렇게 이상했냐? 일단은 이 강 주변의 경사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추락의 가능성이 적은 거죠. 여긴 엄청나게 가파른 곳이 아니에요. 그러나 여기가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면 이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사실 이 강 주변에서는 뭐 큰 사고 흔적도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. 자, 이 차가 빠져 있다고 신고한 사람, 낚시꾼이었어요. 낚시꾼이 자기가 낚시를 하다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서는요, 낚시꾼 외에 제3의 인물이 전화기 속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. 총 통화 내용 동안 이 목소리는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. 근데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떨지 마, 겁먹지 마 하면서 신고하는 사람을 다독이기도 하고요. 신고자가 여기 그러니까 위치가요, 여기가 하고 멈칫하다 보면 무슨 방향? 이렇게 방향을 말해주기도 하고요. 구체적인 장소를 오히려 뒤에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. 경찰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제3의 목소리는 신고자보다 오히려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인물같이 들렸던 거예요.
자, 무엇보다도 남편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. 왜냐? 그녀의 남편은요, 조직폭력배였어요. 광주의 에스파라고 하는 곳의 조직원이었던 거죠.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무에 시달렸던 거예요. 채무에 시달렸다는 건 돈을 누구한테 빌리고 나서 못 갚아가지고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다는 얘기예요. 게다가 보험 사기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. 당시에 이제 경찰이 뭐 CCTV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집중 수사를 했는데 별 뭐 이상한 점 못 찾아낸 거예요.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경찰은 박 씨의 범행은 분명히 의심된다.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서 일단 사건을 마무리한다라고 밝혔다고 해요. 그런데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어요. 자, 그렇게 남편이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져가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. 2011년 1월이에요.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이 한 경찰이 계속 이게 이상했던 거야. 그래서 의문을 계속 풀었던 거죠. 그러다가 전말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. 조폭 관련해서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이 드들강 변사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걸 드들강 변사 사건. 여기에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보고 수상히 여긴 거죠. 그래서 재수사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최초 신고자였던 양 씨가 평소에 남편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제보했던 내용을 다시 입수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목소리하고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수에 의뢰를 했죠. 그랬더니 최초 신고자는 낚시꾼이에요. 그런데 그 뒤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이 박 씨의 친구 양 씨였던 거죠.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양 씨를 체포했던 거예요. 그리고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자, 경찰에 따르면요, 어떤 일이 있었냐. 참, 2007년 2월 달에 조직폭력원 박 씨가요, 이혼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2월 26일 날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. 뭐라고 광고 냈냐? 제가 이혼하고 나서 딸이 2명 남았습니다. 근데 제가 키울 자신이 없어요. 혹시 제 2딸을 키워줄 보모가 있으시면 좀 연락을 주시라고. 그렇게 광고를 게재한 거죠. 당시 내연남과 관계를 통해 임신 5개월이었던 김 씨가 이를 보고 박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. 왜냐? 이 여자는 남편이 없고 임신은 했고 자긴 돈은 필요하고, 그래서 박 씨한테 연락을 해서 박 씨한테 내가 애들을 봐주겠다. 그랬더니 박 씨가 그래, 나는 이혼남이고 너는 미혼모니까 우리끼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. 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박 씨가 너가 우리 애들만 잘 돌봐주고 하면 내가 너 임신해서 낳은 아이도 내 자식처럼 잘 키워주겠다 한 거예요. 그래서 둘이 혼인신고를 한 거죠. 둘이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월 23일 혼인신고를 했어요. 사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. 자, 그런데 이 결혼을 막 서둘렀던 박 씨한테는 사실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었던 거죠.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김 씨의 명의로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합니다. 그리고 나서요, 혼인신고한 지 열흘 만에 6월 6일 김 씨한테, 임신한 여자 김 씨한테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면서 세피아 승용차에다가 이 여자를 운전석에 넣어놓고 중립 상태에 놓고는 차를 강으로 밀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그렇게 수장이 돼버렸죠. 근데 경찰에 발견될 당시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어. 그냥 익사한 상태예요. 근데 완전 범죄를 이 박 씨가 노렸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를 수장시키고 강에다가 차에다 해서 집어넣고 익사시켜놓고는 자기는 태연히 경찰에 가서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. 6월 11일 한 5일이 지나고 나서 가출신고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. 보험 사기에서요, 그러니까 사망자가 휴일에 사망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. 그런 거 저는 몰랐거든요. 그래서 얘가 6월 6일 날 죽게 한 거예요. 6월 6일은 현충일이에요.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휴일이잖아. 그날 죽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결국
보험금 2억 원을 챙겨갔죠. 게다가 박 씨는 사고 차량까지 같이 발견돼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 차량이 발견돼야 돼, 이 여자 시체하고 같이. 그래서 범행 6일 뒤에다가 이 양 씨라는 남자 있잖아요. 자기 교도소 동기였던 거야. 그 동기한테 800만 원을 주면서 야, 너 그 차 발견했다고 가서 전화해서 신고를 하라고 시킨 거죠. 그래서 양 씨가 발신자 번호가 제한된 전화로 옆에 있는 낚시꾼을 시켜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 옆에 있는 사실 낚시꾼이 아니었어요. 자기는 낚시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저는 평생 낚시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그 사람 부탁으로 신고만 해준 겁니다.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. 이렇게 박 씨가 4년 만에 결국 경찰이 다시 조사를 시작하니까 양 씨한테 뭘 하라고 한 줄 알아요? 왜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였냐면 그때 낚시꾼이 제보했을 때 뒤에 들리던 목소리잖아요. 그래서 박 씨가 야, 양 씨야, 너 가서 목소리 번영 수술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목소리가 변하면 그때 당시에 녹음된 것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시 범행을 숨길 수 있잖아요. 너무 무섭죠. 결국 광주고등법원은 1심에서 박 씨의 살인에 대해서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서 원래 살인은 무죄였는데 그리고 사기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. 나중에 재수사, 4년 후에 재수사가 일어나고 살인죄가 인정돼서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.